오늘은 그 예술인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서와 그 예술인들이 체결하는 문화예술 용역계약서와의 차이점 비교 설명하고,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계약 사례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술인은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계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계약서를 잘못 체결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손해는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를 설명드릴 때 정말 중요해야 되는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내가 작가로서 아니면 무슨 연기자로서 플랫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잘 대비를 꼼꼼히 검토를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출판사나 회사들이랑 법적 다툼이 됐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다. 말미에는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예술인들의 그 불공정한 계약 사례들이 너무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어지고, 저와 같이 표준계약서를 강의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가 되었어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맥락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근로계약서와 표준계약서, 그리고 예술인들이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는 노무현 청인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있고, 또 인천광역시의 시민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노동공인센터의 인천노동공인 담당관으로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뭐 영상 촬영도 하고 실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첫 번째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먼저 잘 알아놓고, 왜냐면 예술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근로계약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로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걸 먼저 배워놓고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란 무엇이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 노무사님,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작성하면 돼요? 내가 첫 출근해서 근무에 투입되기 그 직전까지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작성 안 돼 있으면 근로기준법 작성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용자 한 부, 근로자 한 부씩 나눠 가지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상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그 양식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면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냐,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근무 장소인데, 근무 장소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일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198 2층 201호 노무현 청인,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아셨죠? 업무 내용은 업무 내용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 이렇게 적었다, 서비스업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제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분체 도장, 프레스 작업, 뭐 절단기, 절곡기, 이런 것들처럼 내가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소정근로 시간인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냐가 참 중요해요.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9시 이전, 6시 이후에 일하는 거는 연장근로로서 이제 추가 수당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도 너무 중요한 쟁점이에요. 휴일은 유급 휴일인지 무급 휴일인지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도 주일이 무슨 요일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휴게 시간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다툼의 발생 여지를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임금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가 좀 중요하게 적혀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요즘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급여 항목 안에 상여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고,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확인되어야 된다. 연차 유급 휴가인데 연차 유급 휴가는 그 근로기준법 제 60조 5인 이상 사업장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연차 유급 휴가 적용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다 무효예요.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강행 규정에 위반된 모든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이 친구가 있어요. 나랑 이 친구가 있는데 오늘 밤 음주운전하기로 합의했어. 그와 같은 합의는 무효다. 왜냐면 강행법규 위반이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수당 안 주기로 합의하고 근데 강행법규 위반된다?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교부예요. 손에서 손을 건네준다는 얘기잖아요. 건네줘야 된다. 서명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대표자 성명, 주소 같은 것도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설명드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잘 설명드리고 나서야 문화예술인들이 체결하는 표준계약서를 설명드리기가 용이해요. 왜냐면 비교해서 설명하기 너무 좋아서. 또 두 번째는 예술인들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깊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술인들은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까?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중점이 되겠죠? 예술인들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예술인 복지법이 갑자기 생긴 법률이 아니에요. 사실은. 갑자기 생긴 법률이 아니고 왜냐면 모든 법과 제도는 다 이유가 있고 다 입법 취지가 라는 게 있어요.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복지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로 입법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들의 복지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 침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고 또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것들 좀 방지하기 위해서 예술인들도 이제 표준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체결할 때 불공정한 계약이 없도록 교육 의무를 규정한 고시가 발행된 바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나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문제거나 아니면 이런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 좀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예술인들의 불공정한 계약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와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를 좀 비교해서 설명드릴 건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또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서면 작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근로계약서는 종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해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는 종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원 제작자와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종속적인 근로를 전제로 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는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표준계약서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거래나 계약 사례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시한 내용에는 예술인들 각 분야별로 만화작가나 웹툰작가들은 그들이 쓰는 표준계약서 따로 만들어 놓고 공연하시는 분들 따로 만들어 놓고 전시하는 분들 따로 만들어 놓고 또 체육인들도 있잖아요. 체육인들도 표준계약서를 다 올려놨어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된다 해서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를 지금부터 표준계약서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딱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권한 위임의 범위, 두 번째는 계약 기간, 세 번째는 대금 지급의 방법, 네 번째가 바로 해지권의 행사입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작가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출판사와 표준계약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포인트를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출판권만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배포권까지 양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임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근데 포괄적인 양도는 당연히 작가한테 불리하겠죠. 양도하는 범위를 가급적 너무 불리하지 않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인데
계약 기간이 10년, 20년이면 불리하겠죠. 1년씩 반복 갱신 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반복 갱신 체결하는 것처럼 계약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작가한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대금 지급 방법인데, 대금을 예를 들어서 출판하게 됐을 경우 판매 부스별로 대금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회사의 전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대금을 정산할 것인지, 또 대금을 정산할 때 대금 지급하는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정산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뒤에 정산할 것인지. 대금의 정산 방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지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해지권이란 건 뭐냐면 상대방이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권리침해가 됐을 때 권리침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정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작성은 우리가 구두로 합의하게 되면 추후에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함으로써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작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계약이라 하면은 한쪽 당사자가 청약을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한쪽 당사자가 요청을 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약은 유효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설령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원 저작자가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 출판사에다가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때 받은 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저작물이 너무나도 큰 성공을 해서 뮤지컬로 방영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원 제작자가 출판사한테 너가 나의 저작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으니 얼마를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괄 양도하는 게 불공정한 거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모든 계약은 유효한가 해서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이거나 아니면 불공정한 거래일 때. 불공정한 거래가 너무 심해야겠죠, 그죠? 너무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했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라고 장담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투자를 해요.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다 라고는 주장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계약을 섣불리 체결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인데, 일이 많은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일이 없을 때 수입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일이 많을 때는 고용보험을 좀 내다가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일 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배웠어요. 왜냐면 예술인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있어요.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된다, 언제 작성해야 된다, 또 작성하고 나서 한 장 교부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강력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문화예술 용역계약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네 가지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된다. 권한의 위임 범위,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해지권 행사하는 거,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내가 나중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말씀드렸죠.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일이 많고 적고 했던 그 기간이 있다면 비자발적 취업 상태일 때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인 노무인 청인이나 아니면은 인천노동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